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한 노인분이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드시고 신문을 읽으려 앉으셨습니다. 전고가 되자 그분은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그분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의 80%가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한국의 주요 병원들에서 콩팥 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서울, 부산, 인천에 걸쳐 2,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추적한 15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가 콩팥 질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양쪽 등 뒤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아픈가요? 조금이라도요? 이제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소변을 덜 자주 보셨나요?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났나요? 거의 맥주처럼요? 계단을 오를 때 더 피곤함을 느끼셨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성 콩팥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80%가 한 가지 간과된 문제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이 아닙니다. 당뇨병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긴 하지만요. 눈앞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은 세포 수준의 심각한 아연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조직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 연구팀은 한국 전역의 노인 환자들의 아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연 수치가 가장 낮은 환자들은 적절한 아연을 가진 환자들보다 콩팥 기능이 5배 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5배 더 빠르게요. 콩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이 한 가지 필수 미네랄이 부족하여 말 그대로 흉터를 남기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는 예방 가능합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전역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콩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아연 수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매일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물이 그들의 몸에서 아연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실제로 아연 흡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70세 환자들이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다리가 부어오르고 기력이 다 빠진 채 제 진료실에 와서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환자들이 단순히 이 한 가지 영양 결핍을 교정함으로써 콩팥 기능이 회복되어 석 달 후 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적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싼 시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연이 어떻게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노화된 신체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전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아연 결핍이 어떻게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초기 콩팥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여러분의 아연 결핍을 더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일단 콩팥 기능이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을 이해한다면 평생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양쪽 엉덩이뼈 바로 위, 허리 아래쪽에 엄지손가락을 단단히 눌러주십시오. 꾹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움찔하게 만드는 앞통점이 있나요? 이제 지난 한 달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러 가셨나요? 2번, 3번, 어쩌면 4번 일어나셨나요?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이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신장학 연구자이며 지난 23년간 우리 노령 인구의 콩팥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서울, 부산, 대구에 걸쳐 8,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추적한 15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제 경력에서 수천 건의 콩팥 부전 사례를 봐온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만성 콩팥 질환이 발생하는 노인의 80%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한 가지 숨겨진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이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이 아닙니다. 가족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의 심각한 아연 결핍이었습니다. 콩팥 부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4세 박 씨가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 자랑스럽고 독립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피로가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발의 미묘한 부기를 무시하셨습니다. 식사 후 나타나기 시작한 입안의 금속성 맛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8개월 안에 그분의 콩팥 기능은 23%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강인한 분은 4 자녀를 키우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 없던 사람이 이제는 딸에게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기계가 혈액을 정화하는 동안 4시간을 함께 앉아 있어야 했으며, 혼자 설 힘이 없어 화장실 갈 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면서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경고 신호에 대해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100만 개 이상의 작은 역과 장치가 있습니다. 각 네프론은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들이 작동하려면 특정 미네랄이 필요하며 아연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연은 네프론 내부의 섬세한 세포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자유 라디칼이 매일 몇 초마다 이 세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포들은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며 죽습니다. 그리고 네프론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는 혈액 내 아연 수치를 측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포 내 아연, 즉
실제로 신장 조직 내부에 있는 아연을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인 노인들도 세포 내 아연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아연은 절실히 필요한 장기에 도달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혈액 검사가 문제를 완전히 놓치는 이유입니다.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연 결핍이 네프론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흉터를 만들고 의사들은 이를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흉터는 사구체의 여과율, 즉 신장이 혈액을 정화할 수 있는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 속도가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류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진짜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과 어쩌면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준 이 박사는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15년 동안 추적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합니다. 신장 파괴의 진짜 메커니즘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며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역과 장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일하는 미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설명하지 않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이 필터들이 안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연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무작위 비타민이 아닙니다. 각 네프론 내부에서 아연은 섬세한 여과막 주위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파국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유 라디칼, 즉 정상적인 대사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본질적으로 작은 분자 폭탄이 네프론 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사는 아연 수치가 특정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세포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가 400%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입니다. 이는 신장 세포가 몇 초마다 4배 더 강하게 폭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염증 연쇄 반응이 즉시 시작됩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된 네프론 세포를 감지하고 염증 단백질을 신장으로 보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염증 단백질은 치유를 위한 것이지만 아연이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완전히 폭주합니다. 섬유화라는 과정에서 섬세한 신장 조직에 흉터를 내기 시작합니다. 커피 필터에 시멘트를 붓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네프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단해지고 흉터가 생기고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된 생검의 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연 결핍 신장과 건강한 신장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입니다. 손상된 신장은 전쟁터처럼 보이며 두꺼운 흉터 조직으로 덮여 있고 기능하는 네프론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모든 네프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역과 표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GFR이라고 부르는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질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30 이하는 신부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5 이하면 생존하기 위해 투석이 필요합니다. 이 박사는 15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아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 속도의 3배로 GFR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배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연간 1포인트씩 GFR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아연 결핍은 매년 3포인트 감소를 유발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에 그녀의 정기 혈액 검사는 GFR이 72를 나타냈습니다. 의사는 정상적인 연령 관련 감소라고 말하며 그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연 수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데시리터당 48 마이크로그램으로 심각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건강 범위는 70에서 시작됩니다. 3년 동안 박 씨는 몰래 아연 저장량을 고갈시키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완전히 신뢰하는 동안 신장은 달마다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아연을 빼앗는 약물은 매우 흔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이 고혈압 때문에 복용하는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아연을 배출합니다. ACE 억제제는 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속쓰림을 위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매일 복용한다면 지금 거의 확실히 아연 결핍 상태이며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손상은 초기, 단계에서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연이 신장을 정확히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콩팥을 가지고 다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을 투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 여러분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미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세요. 이민준 박사는 15년간의 연구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아연이 부족하면 이 여과기들이 낡은 천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상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원에 앉아서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연 수치가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네프론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충분한 아연 없이 콩팥 세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활성산소, 즉 몸속의 위험한 분자들이 섬세한 여과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각 공격마다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1개의 상처, 2개의 상처, 수백 개의 상처. 10년, 15년에 걸쳐 이 상처들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이민준 박사는 서울에서 234명의 노인 환자들의 콩팥 조직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의 80%가 데시리터당 7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아연 수치를 보였습니다. 건강한 환자들은요? 그들의 아연 수치는 평균 데시리터당 11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아연 결핍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합니다. 콩팥 구조 전체에 걸쳐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연이 없으면 면역 세포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콩팥 조직을 마치 외부 침입자인 것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백혈구가 사구체의 붓기와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혈액을 여과하는 네프론의 특정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우리는 이것을 GFR이라고 부르는데 콩팥이 얼마나 잘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상 GFR은 90 이상입니다. 60 아래로 떨어지면 콩팥병이 있는 것입니다. 15 아래로 떨어지면 생존하기 위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민준 박사는 적절한 아연 섭취가 초기 단계 콩팥병 환자들의 GFR 감소를 최대 40%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민준 박사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 씨가 GFR 52로 내원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연 수치는 데시리터당 91 마이크로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는 5년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민준 박사는 그에게 특정 아연 보충 프로토콜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8개월 후 박 씨의 GFR은 파스로 안정되었습니다. 감소가 멈췄습니다. 그의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아연 보충제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된 몸은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빈속에 아연을 먹으면 메스꺼움을 느끼고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생곡물처럼 피트산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아연이 피트산과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아연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콜린산 아연과 구연산 아연은 노인들에게 약 61%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약국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저렴한 형태인 산화 아연은 겨우 28%의 흡수율만 보입니다.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2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소화기관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연이 어떻게 콩팥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아연 수치가 떨어지는 순간 이 보호가 사라지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완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단순한 여과기가 아닙니다. 각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여과 단위가 있습니다. 각 네프론을 섬세한 망걸음망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이 네프론들은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그것은 이 미세한 구조를 통과하는 90개 이상의 큰 물병입니다. 이제 이 지속적인 여과가 세포에 일으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상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아연이 생명줄이 됩니다. 아연은 각 네프론, 세포 주위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산소를 처리할 때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해로운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녹이 철을 부식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콩팥 세포를 공격합니다. 아연은 이 활성산소들이 섬세한 여과막을 손상시키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이민준 박사는 서울 실외럼실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능이 감소하는 노인 환자들의 콩팥 조직 샘플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네프론 세포는 건강한 콩팥에 비해 73% 적은 아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3%입니다. 그것은 이 세포들이 매일의 산화 손상에 대해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연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콩팥 안의 염증을 조절합니다. 네프론이 혈액에서 독소를 여과할 때마다 면역체계가 약한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 염증이 제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오릅니다. 하루하루, 달마다 이 만성 염증은 콩팥의 상처 조직을 만듭니다. 이 흉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프론이 일단 흉터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죽습니다. 새로운 네프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평생 가질 전부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연 결핍으로 더 많은 네프론이 죽으면 남아있는 건강한 네프론들이 같은 양을 여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액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업무량은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점점 더 빠르게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에게서 신장질환이 그토록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 부종이나 피로감 같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90번차 1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박사는 연구 참가자들의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신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정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건강한 수치는 90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질환이 시작됩니다. 심각한 아연 결핍을 가진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8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단 5년 만에 건강한 신장에서 만성 질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적절한 아연 수치를 유지한 참가자들은 매년 1포인트도 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일한 주요 차이점은 세포 내 아연 수치였습니다. 또한 아연은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단백질을 혈액 안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아연이 결핍된 신장은 새기 시작합니다. 또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백질 손실은 온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소모됩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많은 의사들이 소변에서 단백질을 발견하면 즉시 약을 처방하지만 애초에 누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아연 결핍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연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보호효소의 생성을 조절합니다. 이 효소는 신장의 세포 손상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몸은 이 효소를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물 없이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연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연이 부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박사의 연구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각 신장 안에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세한 정수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네프론에는 사구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커피 필터처럼 작동하여 물과 노폐물은 통과시키면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혈액 세포는 보관합니다. 이 여과 과정은 하루 24시간 일어나며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 끊임없고 조용한 작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박사가 발견한 것 중 전체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연은 신장에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프론 세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각 네프론 세포에는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면 금속 보호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아연이 결합되어 있을 때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연이 없으면 이 단백질들은 매일 매순간 신장을 통과하는 독성 노폐물을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아연 수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러한 보호 단백질들은 본질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아연 없이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신장이 혈액을 여과할 때마다 부산물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위험한 분子가 생성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아연이 활성화된 단백질들이 이 자유 라디칼들을 즉시 제거합니다. 마치 폭풍 후 청소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연이 부족하면 이 자유 라디칼들이 축적됩니다. 그들은 네프론 세포의 섬세한 막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골든타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연 결핍의 첫 3-6개월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정기 혈액 검사도 여전히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수준에서는 네프론 세포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손상된 네프론 주변에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프론이 일단 흉터가 생기면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신장은 새로운 네프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가진 것이 평생 가질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이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아연 결핍 12개월 후 환자들이 평균 8%의 신장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후에는 22%가 사라졌습니다. 7년 후 이 환자들은 투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몽 같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신장 기능의 50%를 잃을 때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쯤이면 네프론의 절반이 이미 죽어서 흉터 조직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연 결핍은 단지 직접적인 세포 손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순환을 촉발합니다. 신장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고통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해당 부위로 면역세포를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치유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아연이 없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조직을 치유하는 대신 더욱 공격하여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흉터, 더 많은 손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면역체계가 신장의 최악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신장 생검을 통해 환자들의 이러한 연쇄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는 점진적인 파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종과 산발적인 염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조직의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신장의 전체 부분이 쓸모없는 흉터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정원이 콘크리트에 덮여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환자들은 모두 같은 끔찍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부었을 때,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없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똑같은 절박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너무 늦기 전에 아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장질환을 가진 노인의 80%가 이 아연 결핍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네프론을 작은 커피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 네프론들은 배시앗 80리터의 혈액을 처리하며 독소와 과도한 미네랄, 노폐물을 걸러내면서도 신체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세원 박사님이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의 신장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 발견한 내용입니다. 아연 수치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이 네프론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가 장치를 둘러싼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평화롭게도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격렬한 과정을 통해 죽습니다. 녹이 금속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연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연은 수호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장 세포 안에서 아연은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독성 산소 분재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유 라디칼은 신장이 일할 때 노폐물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독성 분자들이 세포벽을 공격하고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섬세한 역과 구조를 파괴합니다. 이세원 박사님은 적절한 아연을 가진 신장이 이러한 위험한 분자의 95%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연 결핍이 있는 신장은 30%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0%는 매일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세원 박사님이 기록한 연쇄 반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화 손상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된 신장 세포를 보고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염증은 흉터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섬유증입니다. 매끄러운 여과막이 있던 곳에 두꺼운 흉터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네프론들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새로 자랄 수 없습니다. 둘째, 아연 결핍은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아연이 있을 때만 기능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신장 세포에서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낮으면 메탈로티오네인이 작동을 멈춥니다. 중금속이 축적됩니다. 이 금속들은 신장 조직에 극도로 독성이 있습니다. 손상을 400%나 가속화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이세원 박사님조차 놀라게 한 것인데 아연 결핍은 기점막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각 네프론에서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혈액에 남을지 결정하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이 막이 약해지면 혈액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 분자가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을 잃기 시작하면 신장은 이미 기능이 감소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신장 기능의 40%를 잃었지만 자신도 모릅니다. 15년간의 연구는 환자들을 처음부터 추적했습니다. 혈액 데시리터당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아연 수치를 유지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정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의학적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전구역입니다.
하지만 아연이 7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여가율은 매년 평균 8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단 5년 만에 건강한 신장에서 만성 신장 질환 3단계로 이동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10년 안에 투석을 받게 됩니다. 이세원 박사님이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발표할 만큼 화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비싼 약물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수술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매일 몸에 충분히 흡수되는 아연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수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세원 박사님의 프로토콜을 실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절차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신장을 보호한 간단하고 정확한 단계들입니다. 주의 깊게 적어두세요. 첫째, 매일 정확히 60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닙니다. 60mg입니다. 이것이 연구에서 신장 보호를 보여준 정확한 양입니다. 중간 크기굴 한 개는 15mg을 제공합니다. 굴내, 계면 11 필요량과 같습니다. 굴을 구할 수 없다면 호박씨 100g을 드세요. 대략 3줌 정도입니다. 또는 조리된 쇠고기 200g을 드세요.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탄닌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올바른 음식을 다 먹었지만 녹차 한 잔으로 그 효과를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조용히 아연을 훔쳐가는 3가지 약물을 제거하세요. 혈압약인 이뇨제, 역류성 식도염약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리고 심장질환약인 ACE 억제제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처방약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아연 보충에 대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세원 박사님은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배의 아연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배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석과 독립 사이의 차이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토마토 1개를 드세요. 이세원 박사님은 리코펜이 아연과 협력하여 네프론의 산화 스트레스를 43%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조리된 토마토여야 합니다. 생토마토는 충분한 리코펜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토마토 수프를 만드세요. 토마토 2개를 물에 넣고 10분간 끓이세요. 아침 식사 전에 드세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한 환자, 74세 남성이 정확히 이것을 아연 보충과 함께하여 4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위험한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낮췄습니다. 넷째,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신장에 충격을 주고 역과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8잔을 골고루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4잔을 마시지 마세요. 신장이 갑작스러운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게 됩니다. 다섯째, 먹는 것을 멈추세요. 숨겨진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즉시 끊으세요. 이런 첨가물들은 아연 수치가 충분해도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인산 나트륨, 인산 칼슘 또는 인산이 보이면 그 음식을 버리세요. 한국 라면, 가공 치즈,
콜라 음료, 이것들은 노년층에게 신장 독약입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진료 후가 아닙니다. 신장 손상은 이미 기능의 80%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끼시겠지만 네프론들은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호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를 즉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호박씨, 토마토,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기록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내일 아침까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15년간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지시사항입니다. 댓글에 오늘 제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입니다.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실천율을 60%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단순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받는 악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동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사와 아연 수치를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일 식사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신장 보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연과 신장 건강에 관한 이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